자, 16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 시간에는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의 분류할 건데, 부동산의 분류 중에서도 제가 다루게 될 거는 토지 분류거든요. 그래서 토지들 한번 쭉 나눠서 분류를 해볼 거예요. 이 파트는 시험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완전히 하에 해당하는 아주 쉬운 얘기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땅이 특징이 뭔지 거의 한 문장 정도만 탁탁탁탁탁 종류별로 외우시면 되는데, 이 토지 분류를 할 때의 특징이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트가 있어요, 나름. 그래서 짝짝이 져 있어요. 첫 번째 보시는 택지, 대지, 부지 이런 게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필지, 획지 이렇게. 그래서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정돈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세트에 맞게끔 하나하나 잘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세트 1번이에요. 첫 번째 타자들. 세 가지 땅이 나오죠, 여기에. 택지라는 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 그리고 세 번째 부지 이렇게 나옵니다. 대충 한 번씩은 얼추 들어보시긴 하셨죠, 그렇죠? 뭐 제일 많이 들어보셨어요? 택지 개발, 그렇죠.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부지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써요. 네, 그 대지라는 말을 조금 덜 쓰긴 해요, 현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세 개가 비슷하기도 한 부분도 있고 차이도 있고 하니까 나눠서 설명을 좀 하자면, 이 택지라는 용어는요, 보통 감정 평가할 때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택지는 용도가 딱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땅이에요. 첫 번째는 택지는 주거용, 두 번째는 택지는 상업용, 그리고 세 번째 택지는 공업용. 그래서 택지 공부하실 때는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주, 상, 공이다 이렇게. 주상공, 세 글자로 끝나는 거죠.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집 짓는 땅, 사무실 짓는 땅, 그리고 공장 짓는 땅.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택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축이 가능한 땅이구나.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이 말을.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대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대지에서 이 대자가 건축하는 대자입니다. 얘는 주로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 건축법에서 많이 써요.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 건축법 배우실 텐데, 이 건축법에서 대지라는 용어는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건축이 가능한 땅? 그래서 건축 가능 토지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차이가 있죠. 의문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얘도 건축 가능한 땅이고 얘도 건축 가능한 땅이다 이거예요.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용어를 쓸 때부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뒤져보면요, 거기서 택지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아예. 그러니까 건축하는 땅을 법전에서는 공식 명칭으로 뭐라고요? 대지라고 부르는 거고, 현장에서 실제 진짜 삽질할 때는 그냥 택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용어 자체도 조금 틀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건축 가능한 토지라고 했으니까 사실 종류에 주거용 들어가고 상업용 들어가고 공업용 들어가겠죠. 근데 건축이라는 게 이거 세 개 외에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알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택지보다는 대지가 범위가 살짝 넓다? 이 정도? 근데 어쨌든 이 녀석도 카테고리 범주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면 건축 가능한 땅?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택지, 대지의 특징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바로 이 땅인데, 이 부지죠. 이 부지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1번, 얘는 바닥 토지라는 뜻입니다. 위에 무언가의 건축물이 있으면요, 그 밑바닥을 다 부지라고 그래요. 얘가 공장이면 그 땅바닥을 뭐라고 그래요? 공장, 부지. 학교면은 학교, 부지 이렇게. 첫 번째 바닥 토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건축 가능한 땅들 다 부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러니까 택지도 부지고 대지도 부지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 땅 중에서 건축 못하는 땅들도 되게 많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하천이 있어요, 하천, 물길. 그럼 하천 밑에 여기 모래바닥 같은 거 있겠죠, 자갈바닥이나. 그럼 요거 그냥 우리 편하게 강바닥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강바닥에 건축할 수 있다, 없다? 물속에 건축 못해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식 명칭으로. 그럼 얘는 하천 택지나 하천 대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건축이 불가능한 부분 포함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부지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포함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택지와 대지는 다 기본적으로 부지 성격이 있는 거고, 여기다가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조차 들어가니까 이 부지가 세 개 땅 중에선 가장 어때요, 개념이? 그렇죠.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가장 포괄적 개념에서 토지 분류할 때 우리가 부지라는 말을 씁니다. 포괄적이다, 이렇게. 종류 3개 나온 거예요. 택지, 대지, 그리고 뭐까지요? 부지, 이렇게. 자, 그게 첫 번째 분류였습니다. 오른쪽 17페이지 넘어갈게요. 두 번째 토지 분류. 여기서 뭐랑 뭐가 나와요? 필지와 획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필지 들어보셨나요? 필지? 필지 들어보셨 획지는 아마 처음이실 것 같아요. 거의. 획지는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필지와 획지는 둘 다 토지를 구분하는 구분 단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땅을 나눌 때 쓰는 개념이에요. 필지라는 땅과 획지라는 땅.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키워드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필지는 땅을 나누되 어떤 관점에서 나오냐면 법률적으로 토지를 분류할 때 걔를 필지라고 부르고요. 획지는 돈, 그러니까 조금 유식하게 경제적 관점, 이렇게 나눌 때 획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 분류냐 아니면 경제적 분류냐, 그 차이에 따라서 필지와 획지가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 법적 개념을 조금 더 파면 이런 뜻이 돼요. 법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사면은 이 땅 내 거다라고 서류에 올리죠. 그 작업을 뭐라고요? 등기. 자신의 소유권을 서류상에 올리는 작업이죠. 그렇죠? 또는 등록,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서류에 등기하고 등록하는 단위가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법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등기 등록된 땅 자체에 바로 지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번은 뭐예요, 지번? 이거 두 개, 그렇지. 돌리면 되죠, 앞뒤에. 그러면 번지. 그렇죠? 그래서 등기, 등록, 지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베스트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필지 개념이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잘 익혀놓으셔야 되겠죠. 반면에 획지는 뭐냐면, 땅을 묶었을 때 그 땅의 가격 수준이 비슷하면 그거 묶어서 하나의 획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땅값으로 토지 구분하는 거, 그게 바로 획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지는 법적 개념이다 보니까 권리, 소유권 같은 거 구분하는 단위라면은, 획지는 가격 수준과 관련이 있고, 또 얘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토지를 용도별로 나눌 때 획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 여러 개의 용도가 있으면 여러 개의 획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원칙은 뭐냐면 1필지 하면은 보통 1획지거든요. 이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땅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지역에. 이 땅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번지가 4개 있는 거예요. 1-10번지, 11번지, 12번지, 13번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땅을 깨끗하게 묶어서 이거를 고추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읽을 때 땅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필지와 획지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번지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러면 그거 내 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번지는 4개지만 사실상 용도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내 필지의 1획지인 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토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또는 거꾸로 땅이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죠. 요 지역은 여기 지금 210번지 토지예요, 거꾸로. 네. 근데 이 앞에다가는 점포를 하나 만들어 놨고, 이 도로와 접속면이 여기에다가 주유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면을 딱 잘라서 후면에다가는 주택 하나 넣어놓고 여긴 또 고추밭으로 쓰고 있는 거, 텃밭으로.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요? 1필지, 4필지. 네, 하나의 필지, 즉 210번지라는 번지는 하나지만 용도가 4개 있으니까 4획제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밑에 그림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 질문이에요, 이제. 토지 땅값 판단하는 거죠, 감정평가.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인 요 경우에는 감정평가할 때 한 번 한다, 4번 한다.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하면 되나요? 감정평가라는 게 일단은 땅값 구한다는 건 이해되시죠? 토지의 가치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중요하죠, 감정평가에서. 그러면은 여기 표를 놓고 보면 평가할 때는 필지가 중요할까요? 획지가 중요할까요?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보고 평가하면 돼요. 여기 획지 몇 개?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획지니까 이것을 일괄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려 번지가 4개지만 평가는 하나로 묶어서 통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어때요? 얘는 획지 몇 개? 그럼 이거 분명히 땅값 다르다, 4개가. 그러면 얘는 평가할 때는 구분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 4번 나눠서 이렇게. 그 그림에다가 조금 기입해 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왼쪽 그림의 두 번째 줄에 1획지가 된다 옆에다가 일괄평가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상에서 4획지가 된다 옆에다가 구분평가라고 기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지하고 획지였죠. 등기 칠 때는 무슨 단위예요? 필지. 등록할 때는 필지. 그 필자가 무슨 필자예요? 이 필자. 한자 적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안 적겠습니다. 예, 시간상의 문제예요. 붓필자, 붓 있잖아요. 붓, 문방사우. 그래서 이 필지에서 필자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붓을 쥐고 내 땅을 서류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이제 법적 개념이라면. 여기 먹물 냄새 나는 거. 이쪽은 돈 냄새 나는 거. 그렇죠. 자, 세 번째 분류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분류 3번 타자. 3번 타자에서는 지금 우리 평가 얘기했으니까 감정평가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우리 평가할 때 땅을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토지 용도 구분 어떻게 하는지. 평가상 토지 분류 개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가할 때는요, 크게 땅을 3종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택지, 두 번째는 농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임지 이렇게 나눕니다. 택지, 농지, 임지. 그래서 얘를 갖다 제가 대분류라고 할 건데 이 책에는 살짝 외우셔야 문제 풀 수 있게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평가상 용도별 분류는 편의상 이렇게 부를게요. 앞으로 임, 농, 택이다 이렇게. 임지, 농지, 택지. 택지는 뭐 하는 땅일까요? 집 짓는 땅. 농지는? 농사 짓는 땅. 그럼 임지는요? 임야, 숲이겠죠. 숲풀이겠죠. 그렇죠? 자, 그때 이 택지를 소분류를 합니다. 소분류를 하면 택지 안에 주거용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상업용 들어가고 세 번째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까 택지 주상공 하기로 했잖아요. 네. 세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농지는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농지는 전지지역, 그리고 답지지역, 그리고 과수원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이 뭐예요? 밭이고요. 답은? 오케이. 논이고 밭이다. 그럼 차이가 뭐예요, 이 두 개가? 네. 그쵸. 이 답은요, 여기 물숫자 들어가고 밑에 밭전자 들어갑니다. 이게 답자예요. 그래서 여기다 물 대고 농사 짓는 논농사고, 이 물숫자 빼면 이게 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임지는 안 해오셔도 돼요. 임지에 보시면 신탄림이라는 게 있고 용재림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신탄림은 탄이 들어가는 땔감을 구하는 숲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용재림은 가구용 목재를 구하는 숲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임지는 우리 시험에서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내 땅이 지금 농지인데 고놈의 땅을 택지로 용도 전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 땅이 지금 주거용인데 그거 상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대분류에서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이 안에서 소분류사에서도 용도 변경이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후보지라는 개념과 이행지라는 개념이에요. 아주 단골 손님들이에요, 시험에서. 후보지와 이행지가 이 얘기에 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공통점은 둘 다 현재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땅에만 쓰는 표현이다. ing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두 개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그 두 개 차이를 시험에서 낼 거고. 그때 후보지는 뭐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냐면 밑에 1, 2, 3번 나오죠. 그렇죠? 임지, 농지, 택지,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하냐면 상호간. 요게 핵심 표현. 서로 간에 이 대분류의 카테고리가 바뀌는 상호간 전환 중인 땅을 후보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행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택지면은 택지, 농지면은 농지 이렇게 찍어서 그 내에서 전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상호간 그러면 뭐라고요? 후보지. 내에서 그러면 이행지. 그럼 제 질문 할게요. 전지가 답지로 바뀌는 중간이면 전지가 답지로 바뀌는 중간이면은 농지 내에서 변하죠. 그럼 뭐다? 이행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중간이면 주거지 상업지도 이행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놈이 밭이었는데 전이 주거지로 바뀌면 이게 그렇죠. 후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이걸 외워야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암기가 좀 되셔야 되는데 후보지의 대표 사례가 이런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게 농지였는데 이 농지가 택지로 전환이 되는 어디라고요? 중간. 그럼 얘를 후보지라고 하는 거예요. 농에서 택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얘는 장차 뭐가 될 땅이죠? 장차?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돼요. 아니 대통령이 곧 될 사람을 대통령 후보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택지는 아니지만 택지로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중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편말 같은 거는 신도시들 가면 많이 있습니다. 동탄에도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뭐 B-7블록 택지 후보지라고 이렇게 간판이 서 있어요, 입간판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지역이 택지가 아니었는데 택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그 공사 끝나면 거기다가 집 짓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행지는 대표적 사례가 현재 주거지인데 그 주거지역이 상업지로 전환되는 중간이에요. 그럼 이 녀석을 이제 이행지라고 부르기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택지 안에서 변하니까. 뭐가 될 땅이다? 그럼 얘는 상업지 이행지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변경 전에는 뭐였고? 농지였고, 변경이 끝나면 택지고, 그 중간에 있으면 택지 후보지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지나 이행지는 항상 이 용도 변경이 진행되는 중간에 있는 단계에서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3번 분류까지 된 거죠, 그렇죠? 자, 네 번째 세트. 네 번째 세트는 두 개의 땅이 나오는데 뭐랑 뭐 나와요, 거기? 낮이와 건부지. 둘 다 조금 낯설다, 개념이. 근데 사실 낮이라는 땅은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낮이에서 낮자 보이시죠, 한자. 그 낮자가 뭐냐면 벌거벗을 낮자입니다. 누드, 나체 할 때 낮자요.
그러면 낮이는 되게 무식하게 정의하자면 맨 땅이란 뜻이에요. 빨가벗은 땅. 그럼 맨 땅을 다 낮이라고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 토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맨 땅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낮이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여기에 건물이나 기타 정착물이 없어야 돼요. 그럼 오케이. 여기까지 맨 땅이에요. 확실히. 그런데 반드시 하나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땅에 사법상 권리 제한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딱 띄워봤을 때 법적으로 깨끗해야 돼, 땅이. 만약에 이 땅이 어디 은행에 담보 잡혀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낮이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낮이는 법적으로 깨끗한 맨 땅?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낮이를 딱 구매하시면 온연하게 완전하게 내 땅이고 바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에요, 얘가. 굉장히 좋은 땅이죠. 그러면 건부지는 뭐냐? 건부지 해석 그대로 생긴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해석하는 거 보세요. 건축물이, 부착되어 있는, 토지. 그렇죠? 건부지는 맨 땅이 아닌 거예요. 땅이 있는데 이 토지 위에 뭔가 지저분하고 잡스럽게 부착물이 있는 거예요, 위에. 건축물이. 뭐 예를 들면 이 건축물 돼지우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돼지우리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건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건물이라고 하는 게 삐까뻔쩍한 건물 붙어있다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스케치북으로 따지자면 얘는 완전히 흰색 도화지고요. 얘는 좀 낙서가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태안에다가 펜션을 짓겠다 라는 계획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떤 땅 사서 펜션 짓는 게 더 편하고 좋을까요? 같은 조건의 땅이라면 어떤 땅이 좋아요, 당연히? 얘가 좋지 않을까? 왜냐면 건부지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건부지 사면은 지금 위에 뭐 있어요? 돼지우리. 뭐 줘야 돼요? 펜션. 그럼 이 돼지우리 뭐 해야 된다? 돈 들여서 이거 부셔야 돼, 이렇게. 그럼 철겁이 이빨 들겠죠, 그쵸? 그럼 돈을 들여서 힘들게 부셔놨더니 그 땅이 낮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아싸리 처음부터 낮이를 사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낙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스케치북은 쓰기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기본적으로 씀에 있어서는 어떤 토지가 더 우수하다? 그러면 땅값도 얘가 높은 게 맞아요, 이렇게. 이게 토지의 기본 가격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같은 조건이라면 낮이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어떻게? 높아진다. 자, 다시요. 그러면 건부지의 가격은 더 비싸다, 싸다? 싸죠. 왜 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감소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네 글자로 무슨 현상? 건부 감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재작년에 시험 문제 정답이었어요, 이게. 우리 책에 보시면 18페이지. 18페이지에 특징 보이시죠? 네. 특징 보시면 거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1번. 같은 조건의 토지라면 건부지보다는 누가? 낮이가. 토지의 활용 가능성이 높고 건축이 수월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2번에 일반적으로 보면 낮이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아지는데 이 현상을 네 글자로 뭐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무리, 부착되어 있으니까 가치가 감소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 가치가 떨어진다. 이 건축물이 굉장히 짜증나는 거죠, 건축할 때. 이걸 건부 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역질문 들어갑니다. 원칙은 이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맨 땅보다는 돼지우리라도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땅이 있는데 이게 낮이야. 그리고 바로 옆에 땅이 있는데 이 땅에는요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건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낮이보다 건부지 값이 비쌀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언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 그럼 어때요? 그린벨트가 뭐 하는데요? 개발? 제한구역. 그렇죠. 그러면 낮이 있으면 뭐예요? 오줌 싸요 거기다. 뭐 할 거 없어. 낮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낮에 망한 거예요. 낮이 있으면. 근데 비닐하우스 있으면 비닐하우스는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개발 제한구역 안의 땅은 당연히 어떤 가치가 높다? 낮이보다는? 건부지. 그렇죠? 이것보다 더 유명한 사례가 뭐냐면 보상.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재개발구역 지정되면 이 건물들 다 뭐예요? 여기 있는 거? 철거하죠. 철거하면서 보상을 하는데 보상을 받을 때는 맨 땅이 좋다? 비닐하우스 있는 게 좋다?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 땅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요? 건부지로 만들어. 벌꿀통 갖다 놓잖아요. 여기다. 비닐하우스 빨리 만들고.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그렇죠? 뭐 박는 거예요, 여기다? 알박기 하는 거예요. 알박기라는 게 낮이를 건부지로 만드는 게 알박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받을 때는 또는 개발지원구역 안에 토지는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건부 증가가 나기도 한다. 이거 하나 적어놓을까요, 밑에다가? 예외,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예외 건부 증가. 건부지의 가치가 더 높아짐, 이런 뜻이죠. 건부지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우리 까먹지 않게 거기다가 토지보상, 뭐 그린벨트 그런 거 하나씩만 적어놔요. 네. 우리 시험에서 재작년에 나왔던 정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5번.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류하러 갑시다. 5번 토지 분류에는 뭐가 나옵니까, 지금? 맹지 들어보셨나요? 네. 맹지. 대지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얘도 세트예요, 나름. 그래서 맹지하고 대지하고 구별 좀 해볼게요. 이 대지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대지가 아니에요. 이 대자 한자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자는 이 밑에 흑토변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거 외우면서 죽을 뻔했어요. 이 한자 때문에. 밑에 흑토 들어가면 이게 집터 대자입니다. 건축하는 대자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옷 의변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얘는 뭐냐면 얘는 자루 대자입니다. 하나 써놓으실래요? 거기다? 자루 대자예요. 자루. 그 산타크로스가 메고 다니는 자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지는 무슨 뜻이에요? 자루 모양의 땅. 그렇죠? 네. 자, 좋아요. 일단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 맹지 얘기부터 할게요. 맹지는 무슨 맹자입니까, 이게? 이게 눈멀 맹자예요. 맹인 할 때 그 맹자입니다. 그러면 맹지는 한국말 해석하면은 눈이 먼 토지라는 뜻이죠. 눈먼 땅이라는 뜻이네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합리적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위에 도로가 있고, 아래 도로가 있어요. 국도입니다. 이 국도변이 있는데, 이 맹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중간 부분에 고립되어 있는 부분을 맹지라고 불러요. 맹지는 뭐가 없는 땅이에요? 도로와의 접속면이 없는 땅이다. 시험에 무조건 이거 하나만 냅니다. 거의. 그래서 도로와 접속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맹지는 좋은 땅, 나쁜 땅? 왜 나쁜 땅이죠? 들어갈 수는 있어요. 점프하면 돼요. 그렇지. 차가 못 들어가면 뭐가 문제예요? 건축을 못해요. 이게.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건축법에서는 이 땅에 건축을 하려면 공도와 최소한의 접속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접속면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 땅은 아주 나쁜 땅이에요. 왜냐하면 건축이 안 되거든요. 그럼 맹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건축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 자, 예를 들면 이분이 갑이잖아요. 그렇지. 여기 을이 있으면은 을한테 땅을 사든 빌리든 지대를 내든 이걸 이제 민법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를 행사를 해서 여기 붙여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럼 붙여놓고 나면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그래요. 산타크로스 자루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지를 건축화 해놓으면 누가 된다?
대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건축하려고 이걸 건축화해 놓은 땅이다. 그럼 자, 우리 이미지로 기억해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전면이 있죠. 왼쪽 그림 보시면 왼쪽에는 전면이 없죠. 좀 쉬운 말로 해드려요? 쉬운 말로? 여기 모가지 없어요. 모가지. 모가지 없으면 맹지. 그리고 모가지 있으면 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맹지는 땅값이 그러면 쌀까요? 비쌀까요? 싸요. 그래서 맹지는 뭔 짓을 많이 하냐면, 그렇지. 네, 송대관, 그리고 강호동, 다 맹지 관련 사기죠. 대천해수욕장에서 도보 10분 거리, 그렇게 광고해요. 대천해수욕장의 마지막 남은 금사라기 땅, 이렇게.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이렇게. 근데 실제 진짜 10분이에요. 진짜 10분인데 가보면 깜깜이 땅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땅 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실제 딱 현장에 한 번만 나가보면 아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거 도면 보고, 위성사진 보고 막 사니까. 약간 사기성이 짙은 땅입니다. 그런데 맹지가 무조건 완전히 나쁜 땅은 아닌 게요. 요 땅 잘 사서 요것만 잘 붙여놓으면 요 땅 대박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당장은 쓸모는 있다, 없다? 없다. 이왕 토지 사기 나왔으니까 한번 사기 한번 제대로 쳐볼까요, 제가? 이 맹지보다 더 악질 사기 치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뭐냐면 법지라는 땅이 있어요. 이 사기 칠 때는 법지가 가장 악질인데 이름부터 벌써 사기성이 풍기죠. 법지자. 우리가 아는 그 법자예요. 이게 법자입니다. 그럼 이거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 같죠. 그러나 이거는 전문용어로 하면 거지 같은 땅 이렇게 부릅니다. 법지가 뭐냐면 여기 땅이 있어요, 밑에 토지. 그리고 이 위에 땅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약간 높낮이가 다른 거예요, 땅이. 그 법지가 뭐냐면 이 부분 있죠. 여기 경사면이고 경계면인데 여기가 뭘로 돼 있냐면 석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법지라고 합니다. 법지.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름이? 왜 법지일까요? 이게 24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왜 법지냐면 이 부분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어요. 등기 칠 수 있어요, 내 걸로. 근데 문제는 이거 사면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여기다? 계단?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실례지만 3번 살고 계세요? 3번에 살고 있는데 영덕에 계단을 보유하는 거, 그 좋은 행위 아니죠. 네, 요거 쓸 수 있는 거 없어요. 손주들 오면 여기다 스케이팅 이렇게 눈 올 때 건축 안 돼. 왜 우리나라 건축하려면 우리나라는 땅 정지해야 돼, 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건축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사면 끝장나는 땅이에요. 이혼 사유가 되는 땅이에요. 이거. 그래서 얘는 이익이 있다 없다? 그리고 진짜 물 빠지면 물로만 보이는 땅. 네, 맞아요. 네, 그런 땅 많죠. 밀물, 썰물에 따라서 드러나는 땅들. 요 경사지가 법지예요.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책에는 안 적어놨지만 네, 법지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뭐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게 왜 사기를 당하냐면 보세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에요, 지금. 그럼 얘를 지적 도면으로 보잖아요. 평면이에요, 지적 도면이. 그래서 여기 1, 여기 2, 여기 3 이렇게 나와요. 그 중간에 되게 금싸라기 땅처럼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땅이죠, 법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땅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가 없지만은 이익이 나는 땅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얘네 둘이 같이 나오는데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빈지라고 부릅니다. 요거 1월 달에 다 배우세요. 빈지. 이게 무슨 땅이냐면 빈지의 대표가 이런 겁니다. 우리 서해안 가면은 밀물, 썰물 있죠. 네. 지금 만조라고 하겠습니다. 만조. 만조는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밀물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 수면이 지금 이빨 올라와 있어요. 그때 요 백사장 가면은 파도 치는 데 있잖아요. 찰랑찰랑. 그럼 이 밀물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우리 여기 육지라고 하는데 법률용어로 이 육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시작하는 땅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밀물의 만조선 끝자락에서 요 육지 앞부분 요 부분을 빈지라고 합니다. 여기 뭐 있어요?
그렇지. 여기 백사장이란 뜻이에요, 이거. 이거 해변이란 땅이에요. 그리고 빈지는 법적으로, 법률 용어로 여기를 바닷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소유할 수 있어요? 경포대 해변 개인이 등기 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프라이빗 비치, 이거 다 헛소리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비치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이 소유가 안 됩니다. 개인이 원래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창출이 되죠. 파라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빈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개의 땅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약간 표현이 어떻게 될까요? 대꾸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같이 배워요, 나중에. 그 빈지를 백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만조라고 했는데 요거 썰물되면 어떻게 돼요? 물 빠져나가면 여기 드러나죠. 여기 뭐 나와요? 갯벌. 여기 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뻘을 뭐라고 하냐면 이 뻘을 간석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왼쪽에는 뭐가 있고? 바다. 그럼 썰물 기준으로 바다에서 드러나는 부분을 무슨 땅? 간석지. 그럼 간석지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 백사장 부분을 뭐라고요? 빈지. 그럼 빈지가 끝나고 나오는 땅을 육지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문제 아시겠죠? 그렇죠? 네. 이런 개념. 법지, 사기치는 땅 얘기하다가 빈지까지 얘기했네요. 맹지나 법지나 최악인데 둘 중에 누가 더 최악이에요? 법지. 이름에 속지 말아요. 이름부터 뻔뻔하잖아요, 벌써. 법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땅? 이런 뜻입니다. 토지 분류는 이거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입문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딱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 분류 마무리했고 세 번째 테마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부동산의 특성 나옵니다. 세 번째 테마가 부동산의 특성인데 여기에는 별표 3개. 이거 27회 시험에 무조건 나오거든요. 부동산의 특성.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바짝 긴장하고 보셔야 돼요. 말이 부동산의 특성인데 여기서는 뭘 배우시냐면 토지의 특성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나 토지만 얘기를 할 때 이 토지의 특성을 배우실 겁니다. 토지의 특성을 어떻게 배우실 거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배우실 거예요. 첫 번째로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서 배우실 겁니다. 질문. 그럼 이 두 개 차이가 뭘까요? 되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 이름을 딱 그렇지. 이름을 딱 보면 있죠. 이 밑에 뭐가 있어요? 누구 있는 거예요? 사람. 그럼 인간이 개입돼서 생기는 특성을 인문적이다. 우리 개론에서 진짜 이 분류를 많이 해요. 자연, 인문. 인문 그럼 무조건 인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럼 자연적 특성은 인간 개입이 있다 없다? 절대 없네요. 그렇죠. 이 특성입니다. 그러면 좀 쉬운 말로 바꿀게요. 인간 개입이 없다면 이것은 땅이 타고남.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인간 개입이 있으니까 인문적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 타고난다는 거 되게 유식한 말로 선천적이라고 부르죠. 선천적. 그래서 자연적 특성을 선천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땅은 원래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원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럼 불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갖고 나는 특성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땅을 사람들이 쓰잖아요. 인간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격이 있다고. 그럼 이거는 전문용어로 습득되어지는 성격이다 해서 후천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본원적이 아니라 이것은 인위적 또는 인공적이다 이렇게. 불변이 아니라 이것은 가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연적 특성 뭐 있으세요? 인간의 자연적 특성?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데. 여성 좋다.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팔 2개, 다리 2개. 그게 뭐라고요? 자연적 특성. 얼굴도 그래요, 얼굴. 얼굴도 이 2개 다 있다? 이거. 갖고 태어나는 게 뭐예요? 자연적 특성. 그럼 우리가 자연적 특성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죠? 그럼 인문적 얼굴도 있어요? 있죠. 어머님 날 낳으시고 아버님 날 만드시고 그렇죠. 제2의 아버님 뭐라 그래요 얘를? 인조인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천연민이 좋으세요? 인조인간이 좋으세요? 둘 다 좋아요? 예. 얘가 좋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얘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얘가 시험의 90%. 네. 타고나는 성격을 물어봐요, 보통은 시험에서.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 우리 에너지 다 쏟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연적 특성이 크게 딱 5가지 나오거든요, 시험에.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초반에는 4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걔를 4대 천왕이라고 부릅니다, 나름.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그때 이 첫 번째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부동성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를 부증성.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영속성. 그리고 네 번째를 개별성. 이렇게. 이 4개 중에서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게 돼 있어요. 올해 시험에서는 영속성 얘기 나왔었어요, 시험에. 4개 중에서 시험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오지 않으면 제가 왼쪽 눈썹을 밀어버리겠습니다. 외눈썹으로 다닐게요. 제 눈썹 걸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4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씩 잘라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부터 시작하죠? 동성부터 시작하는데, 이 부분부터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19페이지부터 진행을 할게요.